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워렌 버핏 또 주식 팔았다. 월가 알고리즘 매도세 정말 충격적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또 주식 추가로 매도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580만 주를 추가 매각해서 지분율이 11%로 축소됐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우 공격적으로, 워렌 버핏의 나이가 90세가 넘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3, 4세 정도 되셨는데 그분 나이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지금 주식들을 팔고 있어요. 현금 50%, 주식 50%. 원래는 9대1 정도를 희망하시는 분인데 현금 비중을 5대5까지 확보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팔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추가로 팔았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대주주긴 해요. 지금 뭐 아직까지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지분율이 많기는 하지만 7월 17일 이후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1억 7천만 주 이상을 팔았다. 근데 요번에 580만 주 또 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기는 팔았는데 여전히 지금 대주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사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나스닥 차트 보면은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가 가둬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축소되면 또다시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서 아래로 이렇게 주가가 가든 위로 가든 이렇게 방향성이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내외로 결정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넘게 사실 삼각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불안하다, 이러다가 이렇게 쭉 빠질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 올라갈 기회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의미가 없이 어쨌든 변동성이 한 곳으로 터질 거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면 공매도,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매수 포지션 타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자료를 보게 되면 CTA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정해진 투자 전략대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알고리즘 매매, 즉 CTA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월가의 알고리즘 매매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한번 쏟아진 상황이에요. 지수 빠지고 나서부터 매수세가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즉 알고리즘에서 전체 자산을 100% 다 쏟아붓는다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 30%대 요 정도 수준이에요. 30-40%대. 30-40%대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주식을 던진다는 건 프로그램들 쪽에서 뭔가 주식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후에도 지금 매수세가 전혀 붙지 않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순간들, 제가 요 순간들의 나스닥의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걸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알고리즘들이 활발하게 주식 비중을 늘리다가 딱 고점 찍고 딱 떨어질 때 있죠. 지금이 딱 지금 그런 비슷한 시기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걸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최근 몇 개 차트 데이터를. 근데 놀랍게도 알고리즘 프로그램들이 이제 매수세를 멈추고서 매도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딱 요때가 요때쯤 시즌입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쇼크 터지고서 지수가 쭉 빠졌죠. 그 다음에 요때 있잖아요.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예요. 요때도 어때요? 주가 2022년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이때 막 테슬라고 뭐고 막 진짜 큰 대형주들 막 반토막 나고 막 마이너스 90%까지 가고 기술주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하락세가. 자, 그리고 요때는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지수가 3달 동안 빠졌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가 요때라는 거죠. 지수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얼마든 하락할 수 있다. 얼마간의 기간 동안이든 얼마만큼의 추세든. 근데 그 기간도 예측이 안 되고 사실 요 데이터만으로는 떨어질 기간이나 떨어지는 폭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의 고점 징후 시그널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뭐 확대 해석을 해서 너무나 주가가 뭐 절대 안 올라갈 거다, 막 폭락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 찍고 또 알고리즘들이 다시 매수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고리즘들이 주식 던지면 시장도 빠지고 알고리즘들이 매수하면 증시도 오르고, 이게 왜 그러는 건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금융시장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을 때가 전체 매매의 70% 정도가 프로그램, 즉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90%까지 올라갔대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래가 이렇게 10번 일어나잖아요, 주식에서. 그러면 그 중에 9번은 전부 다 프로그램이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가 누적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리즘이 그냥 이 투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손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원시인 같은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왜냐? 아니 AI도 발전했고 AI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발전된 로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손으로 매매하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흐름에 따라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하나의 시그널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약간 과거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지점만큼 이제 뭔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다. 그리고 또 지수가 자꾸 못 올라가고 2달 넘게 나스닥 지수가 2달 넘는 기간 동안 상승을 못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 지표가 좀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삼각수렴 나오다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알고리즘 매수도 다시 붙을 거고 하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시 들떠 있어요. 왜 그러냐? AI 수요 엄청나. 젠슨 황 한마디에 엔비디아 주가 8% 상승.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115달러 부근을 돌파해서 이제 마감해서 지금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임계점 가격대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가격대가 있는데 그게 115달러예요. 여기가 확실하게 뚫려서 안착을 해야 전고점까지 뚫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식시장 종목들 다 올릴 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식들, 빅테크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은 오늘 아침부터 막 초강세였어요. 상한가 랠리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오전에 이제 국장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와중에 우리가 조금 이제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자 월가에 있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엔비디아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2000년에 나스닥이 70% 이상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시스코랑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닷컴 버블 당시에 대장주는 시스코였고 2024년 정도 들어서 오늘날의 대장주는 엔비디아 말이에요. 근데 둘이 좀 비슷하다. 시스코가 그 이후로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졌거든요. 그 종목이나 지금 엔비디아는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엔비디아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무슨 소리냐. 아니 어떻게 시스코랑 비교를 하냐. 엔비디아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시스코는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였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시스코도 연평균 매출 성장률 50% 이상으로 상승을 하던 이제 성장을 계속되는 회사였습니다. 엔비디아보단 좀 더 고평가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스코도 여전히 성장하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우리 엔비디아 성님이랑 비교를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이 지표를 보면 조금 심각해져요. 2024년 오늘날의 엔비디아랑 2000년 당시 시스코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00년 당시 시스코 주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정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GDP의 5.5% 정도가 시스코의 시가총액이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경제 규모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시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5.5% 정도 됐었대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미국의 경제 규모에서 11.7% 정도 차지했었대요. 고점 기준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 이상의 규모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덩치였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시스코 하락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시스코가 고점 찍고 슉 한번 떨어졌다가 살짝 회복해준 다음에 다시 쭉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조금 안정적이에요 지금. 약간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제 규모로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시스코보다 2배 더 버블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규모랑 비교하는 이 주식시장이랑 미국의 경제 규모랑 비교하는 건 버핏 지수의 원리인데 워렌 버핏이 사실 이런 접근 방식을 되게 좋아해서 버핏 지수라는 별명도 붙었거든요. 그 접근 방식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경제 규모랑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버블이라는 얘기가 좀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 소수에서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절대로 지금 당장 엔비디아 무조건 떨어질 거다 폭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 쇼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너무 큰 기대로 장기 투자 10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로만 기회를 활용하셔야지 뭔가 중장기적인 거는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더불어서 블룸버그에서 최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월드 오일 디맨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너무 이제 지금 둔화됐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석유를 찾는 수요가 코로나 쇼크 이래로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 코로나 쇼크 때 이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 문 닫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동차 탈 일도 많이 없고 공장들도 덜 돌아가고 뭔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 경제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석유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든데 자동차 타고 공장 풀가동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사무실 많이 출근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막 이제 건설 중장비 같은 것들이 석유 많이 잡아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해운 회사들이 막 배 가지고 막 기름 날르고 뭐 날르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석유가 필요하죠. 근데 그건 다 경제가 좋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석유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석유 수요가 코로나 쇼크 이래로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코로나 쇼크 이래로 경제가 제일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와 이제 2023년 이제 작년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비교해봤을 때 3분의 1 수준이래요. 근데 연료의 수요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결과 뭐다? 경제가 확실하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 동향 살펴보게 되면 현재 고용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거 제가 다 졸트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확인 이제 시켜드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런 요건들로 여러분들 확인시켜드렸죠.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있다. 직원들을 계속 자르고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8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2만 명의 직원을 해고시켜버렸다. 그러면서 최근 6개월 동안 1000명 이상의 CEO가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AI를 도입하거나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고용이 악화되는 이유죠. 실업률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은 경제가 다 박살이 나고 주가가 박살이 나야 그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고용을 선행하는 지표들을 보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어떤 지표인지도 제가 100%는 공개하기 힘들지만 유튜브에서 일부의 내용을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들은 대규모 해고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는데 무슨 얘기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왜 해고를 할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이제 올라가다가 매출이 잘 상승하다가 정체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내 회사가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회사의 주가가 유지가 돼요.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죠. 그러면 매출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매출은 정체됐습니다. 지금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비는 정체됐고 경제는 멈춰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이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용을 절감을 해야 돼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뭐죠?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속 이게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매출의 목표치를 못 채워서 주가가 계속 빠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이익을 늘리는 방식, 비용을 빼서 이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확인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재밌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로 유튜브 라이브 계속 해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자료들 찾아서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보겠습니다.